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최근에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정신과 의사분이 쓰신 책인데 평상시에 이런 장르의 책을 관심이 없어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읽어봤더니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다양한 그 상담 경험이 있잖아요. 그 내원했던 환자들, 그 상담 사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상담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들도 나타나 있죠. 읽다 보면 그 삶의 내용 그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경우도 많았고, 매우 많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나의 경우와 유사한 케이스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 삶이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한 뭐 지식도 생기는 것 같고, 재미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인사이트도 얻어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계기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인간관계의 디폴트 값. 디폴트 값이라는 거는 초기 값을 얘기하죠. 기본값.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관계가 어떠한 기본값을 갖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까칠하게 사는 법. 말 그대로 뭐 정말 까칠한 그런 게 아니라 늘 이렇게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디폴트 값, 첫 번째는 관계는 그 숙명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란 단어 자체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관계로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홀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에서 어떤 갈등과 이제 상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이게 뭐 없어도 될, 원래 평온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갈등과 상처가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고, 원래 인생의 기본값은 평화롭고 평온하고 행복해야 하는 건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평화라든가 평온,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 뭐 도를 닦은 득도하신 분들이나 얻는 그런 삶의 경지일 뿐이지, 자,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자체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본값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재수없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늘 있어야 될 일들인데 그나마 조금 적게 있는 것이 아닌가. 관계라는 게 날씨처럼 화창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죠. 그러한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비를 맞았구나, 좀 심한 경우에는 소나기를 맞았네, 우박을 맞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낡은 우산이라도 이렇게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숙명이다, 기본값이다. 이러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과 상처로 힘든 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인간관계로 파생되는 굉장히 그 사사로운, 때로는 찌질하게 느껴지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개념이 그 공자의 나이 개념인 것 같아요. 뭐 40이면 불욱이고 50이면 지천명이고. 근데 그러한 공자조차도 이러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 사사로운, 때로는 찌질한 그러한 상처나 고통을 많이 겪었죠.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느껴져요. 공자의 제자 중에 이제 자로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를 주유할 때 자로가 함께 수행을 했죠. 약간 뭐 건달기도 있고 그러한 제자 같아요. 근데 자로가 이제 희웅을 보는 거죠. 아니 그 선생님, 그 덕
덕을 쌓으면 그 하늘이 그걸 뭐 알아준다고 맨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선생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러느냐 이렇게 완전히 이 상처를 찌르는 거죠, 그죠? 심장에 뭐 거의 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공자는 또 그 자로를 앞에 두고서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로야, 들어봐라. 옛 뭐 성현 중에 이런 경우가 있고 저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덕을 쌓고 해도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때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군자는 뭐 도를 즐기는 것이고, 그 말 중간중간에 자로야 들어보거라, 앉아보거라. 그러니까 자로가 잘 안 듣고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자세가 안 좋았나 보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유, 그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라고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배은망덕하다. 근데 예수조차도 10명 중에 한 명한테만 감사를 받은 거죠. 물론 성경에는 뭐 그 이외의 감정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 예수님도 기분이 안 좋으셨겠죠. 사르트르, 여러 철학자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우리가 철학자 하면 그래도 뭐 철학 좀 하고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많이 사색하고 뭐 사사로운 관계의 상처는 없겠지. 그렇지 않죠. 사르트르는 그런 게 얼마나 심했던지 아예 타인은 지옥이다, 이러한 명언을 남겼죠. 타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 자체의 숙명적인, 우리가 인간 자체가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누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러한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관계의 디폴트 값. 세 번째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담을 하면서 상담의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 상담자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그런 깨달음, 그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상담의 이제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남자가 있어요. 가정에선 아버지죠. 남편이자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죠. 근데 이 남자는 스스로가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열심히 살아와서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가 번 돈으로 아내가 편하게 살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구나. 다 내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음악을 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 자식을 편하게 키워놨더니 열심히 살 생각은 안 하고, 이 아버지 관점에선 음악이 열심히 안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악을 한다고 와서 이제 나는 피해자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가족들한테 피해를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가해자죠. 가해자. 특히나 아들은 뭘 알겠어요. 그냥 태어나서 뭐 주어진 환경인데 그걸 가지고 또 아버지처럼 나도 고생해야지,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가해자죠. 이건 굉장히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이외에도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해의식, 이런 것들에 젖어있지 말고, 우리가 또 가해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그러니까 얽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통이여 영원하라, 이런 개념인데, 이 책 속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가, 인간은 외부적인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칼 융,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죠. 자, 나의 환자 3분의 1은 임상적으로는 진정한 신경증 환자가 아니다. 신경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병은 인생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외부적 고난, 뭐 결핍 이런 게 없으니까 내부에서 이제 공허함, 무의미함,
이러한 문제를 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죠. 쇼펜하우어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럼 고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해결이 되냐?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권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권태라는 건 고통과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또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고 해결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떠한 그 어둠의 단계에 있고, 내가 이걸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뭔가 새로운 밝은 스테이지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과정 자체가 삶이다. 그 안에서 또 해결하면서 또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계의 원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황금률이에요. 인류가 쭉 시간이 흘러오면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질병도 좀 줄어들고 식량도 많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동양과 서양이 유사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나온 게 황금률이죠. 그러니까 인류 자체가 이 인간관계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로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러한 황금률. 공자는, 자,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지켜나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 그게 이제 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대접받기 싫은 행동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타인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적용을 해나간다면 많은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의 원칙 두 번째, 친절입니다. 사랑하지 말고 친절하라. 그러니까 사랑 뭐 이런 거 좋은데, 이 사랑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뭔가를 좀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뭐예요? 인정 욕구가 생기고 생색이 나죠. 부모가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해, 생색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널 이만큼 줬는데 넌 나에게 뭐란 말이냐. 헤어지면서 뭐 선물 준 것도 다 뺐고. 사랑이라는 게 부정적 부분들도 동반하는 경향, 그런 것보다는 보다 보편적으로 친절이라는 개념이 사실 오늘 말씀드린 거의 모든 개념들이 이 한 단어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친절. 자, 지위고와 남녀노소 그런 걸 불문하고 모든 타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친절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인류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팁포텟 전략인데, 우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것 같은데, 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 시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1등을 한 전략이 바로 팁포텟 전략입니다. 자, 이걸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 먼저 협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호의로, 그러니까 협력으로 나오면 나도 계속 호의로, 협력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상대가 배신으로 나오면 바로 응징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자,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단 한 번의 게임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임이 무수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 팁포텟 게임이 압도적으로 항상 1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배신으로 나오면 응징. 그러니까 의리도 지키는 사람한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의리를 지키고, 이거는 그냥 호구죠, 호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와해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타인들에게 무언가를 막 베풀려고 하면서 가족들 굶기고, 뭐 이런 분들 좀 있죠.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상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절교의 필요성.
응징한다는 게 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절교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뜻이 너무 안 맞거나 아니면은 사사로이 나를 늘 괴롭히거나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이러한 뭐 친구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뭐 절교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영원한 인간관계는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막연하게. 근데 그걸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부터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상처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주 현격하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이게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영원한 인간관계는 없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유욕 이런 것들 갖는 것이 또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인식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이제 까칠하게 사는 법, 어떻게 까칠하게 살 수 있는가. 자, 일단 누구나 피해자면서 가해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린 분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 이런 걸로 또 스스로를 괴롭히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는 또 의도하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사건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삶 자체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이 그런 측면에서 완벽하려고 노력한다. 그럼 이 자체가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열했던 이런 인간관계의 원칙들, 황금률, 뭐 친절, 티포때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무소의 뿔처럼 꿋꿋하게 전진해 가면 우리가 일종의 정말 까칠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의 까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인간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